이번 주부터 오답 문제 이거 여기다 써서 하는 거예요? 그 오답 노트 보면 앞에는 그냥 이번에 시험 봤던 문제 똑같이 그냥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오답 노트 양식 들어가 있거든. 그 뭐 오답 문제 정확하게 다 적을 필요 없고 풀이 과정만 다시 풀어서 올리면 돼. 너네 알겠지? 틀렸던 것들. 뭐 밑에 틀린 이유들 체크하고 너네가 그 한 줄 노트라고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니? 한 줄 노트 하나쌤한테 모르는 사람. 한 줄 노트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뭐래 바보야. X가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 맞냐?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고 나서 해석해야 되는데 만약 이 해석을 못했어. 그럼 그런 거 이제 꼭 알아둘 점에다가 적으면 돼요. 그게 한 줄 노트야. 한 줄 노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한 줄 노트도 쓰고 문제 풀이 과정도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쌤이 믿는데 남학생들은 이 시기 다 안 해. 그러니까 오답 노트 하라고 하면 그냥 대충 끄적여 놓고 올리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는 안 적어도 됩니다. 오답 문제는 그냥 뭐 몇 번 이렇게만 적으면 돼. 그리고 밑에 풀이 과정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올리시면 돼요. 오늘 것부터 오답부터 올리면 돼. 알겠지? 오늘 건 오답부터 딱 숙제 요거 하나만 해서 올리면 끝. 몇 개 모자라? 몇 개? 성적은 언제부터 발송되는 거예요? 성적? 네. 원래 오늘부터 했어야 되는데 네. 월표반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발송은 당분간 일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걔네들 실력 좀 끌어올린 다음에 한 9월 한 초쯤 그때부터 발송될 수 있어요. 알겠지? 성적 발송 안 하는 게 더 좋잖아. 아니야?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죠? 그러려면 이거 OMR 나눠줬어야 되는데 OMR 안 나눠줬어. 내일부터 할까 그러면? 내일부터? 내일도 없나? 네, 시원아 욕하지 마 눈으로. 아니야? 일단 9월 초부터 할게요. 알겠지? 9월 초부터 정확한 일정은 쌤이 9월 들어가면 다시 얘기해줄게. 자 봅시다. 다 풀어봤죠?
그 혹시 9번부터는 해설을 다 할 건데 객관식 9번 직전까지 1번부터 8번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2번 질문인 사람 2번 질문이죠. 이거 2번은 귀찮게 풀 수밖에 없어. 이게 번호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번대 난이도거든?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금 쉬기 귀찮긴 해. 근데 완전 제곱식 바꿔서 중심 찾고 반지름이랑 같다 뭐 이런 거 해주면 돼요. 설마 그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 양변을 k 더하기로 나눠봐. 그러면 x의 제곱 여기 잠깐 보자. k 더하기로 양변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8x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8y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8에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요 밑에서 접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를 쓸 겁니다. 중심의 y좌표는 당연히 얘랑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니까 중심의 y좌표는 k 플러스 1분의 4까지 나오죠? 맞지?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 씌우는 게 여기에서 식 변형시켜서 나오는 반지름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루트 안에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양면 제곱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 곱해버리면 식이 깔끔하게 정리돼. 해봐. 알겠죠?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K값 2개 나올 거고 근데 근해 공식 쓰긴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서 K값 2개 찾고 둘 다 대입해 본 다음에 둘 중에 더 큰 거 찾아주시면 돼요. 파이팅 하세요. 자, 그러면 8번까지 질문 없어? 8번까지 중에 질문 있다. 없습니까? 뭐 8번 질문. 야 이거 8번 A점과 B점을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대. 그럼 P점의 좌표부터 구해야 되죠. 그치? P점의 좌표는 내분점이니까 둘이 더한 거 분의 즉 1분의 t 곱하기 B의 x좌표 2t 1-t 곱하기 A의 x좌표 마이너스 3 플러스 3t 콤마 y좌표도 똑같이 6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즉 정리해주면 5t-3, 5t 더하기 1 얘가 P점이지. 됐냐? 자 그리고 나서 이 점이랑 1,4를 지나는 직선이 x-y는 0 요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안 나오도록 삼각형이 안 나오려면 뻔하잖아. 기울기가 같은 평행 관계다 거나 한 점을 지나거나 맞죠? 자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같은 1일 때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같은 2분의 1일 때 두 가지 케이스 나올 거고 아마 이거일 때는 안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둘의 교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얘가 지난다 하면 되잖아. 이해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둘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복잡해요. 봐봐. 지금 여기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y는 막 뺀 거분에 뺀 거 해서 t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그거랑 얘의 교점을 지난다 하면 조금 귀찮지 않아? 그쵸?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뭐라고 찾을 수 있냐? 일단 이 둘의 교점까지는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직선 L이 얘를 지나야 되죠. 그치? 그럼 이 교점 찾고 둘이 빼버리면 얼마 나와? 둘이 빼주면 y-1은 0이니까 y는 1 나오고요. x도 1 나오네. 그치? 두 번째 요 L이라는 직선은 얘도 지나죠. 1,4는 됐어? 그럼 애초에 직선의 방정식을 이거랑 이거 갖고 찾지 말고 요거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찾는 다음에 그거를 누가 지난다? 얘를 지난다. 그 직선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뭐야? x는 1이죠? 그럼 x는 1이 얘를 지나려면 얘의 x좌표가 몇이면 된다? 1이면 된다 해서 t의 값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알겠지?
꼭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없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됐죠?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는데 혹시 9번에서 이상한 거 못 느꼈니? 혹시 이상한 거 느낀 사람 없어? 제 답이랑 달라요. 뭐라고요? 답이 제 답이랑 달라요. 그런 이상한 거 말고 답은 맞아요. 못 느꼈구나. 디귿이 P 플러스 Q가 한 개밖에 안 나와. 뭔가 어디서 뭔가 이상해 디귿이. 그래서 일단은 9번을 보긴 할 건데 저 풀이가 꽤 길거든. 11번부터 보고 차례대로 이렇게 쭉 해결해 나갈게요. 알겠지? 11번부터 역순으로 갈게요. 자, 11번부터 봅시다. 11번은 이런 비슷한 문제들 우리 이제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맞추셔야 됩니다. 일단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키는 이런 문제 나오면 첫 번째는 당연히 대칭 이동시켜서 모양부터 같게 만들고 마지막에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고 했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모양을 요 모양대로 만들려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 필요한 거잖아.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이 여기가 2,2잖아. 됐어. 자, 요 y는 x에 대해서 주어진 도형을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 얘가 요렇게 나오죠?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주어진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아직 도형 모양이 일치하진 않아. 맞지? 도형 모양이 일치하려면 어디에 대해서 대칭 한 번 더 시켜야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한 번 시켜줘야겠죠? 이해되니? 자, y축 기준으로 대칭시켜버리면 요런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가 원래는 3,0, 4,0이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이쪽으로 바뀌겠죠. 됐지? 그래서 두 번째 2단계는 y축 대칭.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뭐 하면 돼요? 평행 이동시키면 되죠. 모양을 일치했으니까 평행 이동시킬 때 그냥 전체적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점만 잡아. 요 점을 일로 오게 이동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 나오고. 됐죠? 지금 이동시키는 거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의해서 a, b라는 좌표를 여기까지 이동시켰다. 자, 그럼 이제 a, b 이동시켜보자. 이거 주의할 게 우리 여태까지는 다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점으로 나왔죠? 주의해야 돼. 자, 그럼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b, a, x, y 좌표가 바뀔 거고요. 두 번째, 얘를 y축 대칭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x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b, a.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형태로 바뀌겠지. 됐니? 그러면 이 좌표가 최종적으로 누구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10,20과 같아야 되니까 b라는 녀석은 얘랑 얘가 같다 하면 12로 나올 거고요. a라는 녀석은 22로 나오겠지. 이해되죠? 쉽게 가야 돼. 자, 다음 10번. 자, 10번도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너네가 이거를 x를 처음부터 어디 안에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잖아? 그럼 조금 복잡해져요. 지금 집합이 몇 개 나와 있어? a, b, x 3개 나와 있지. 그럼 일단 x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그냥 보편적인 벤 다이어그램 그려버려. 세 집합으로 이루어진 벤 다이어그램이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거부터 해석해 볼게. A, B 합집합과 X의 교집합은 X란 얘기는 X는 A 합집합 B에 포함되어야죠. 이해돼? 그럼 X가 A 합집합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요 바깥쪽 부분에는 원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즉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0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됐어? 각 구역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들을 각각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얘 봐봐. 이 녀석은 A 교집합 B랑 X 뺀 나머지 부분과의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1개래. 일단 A 교집합 B는 요거고 그 X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과의 교집합은 그럼 이쪽 요 바깥쪽 부분을 말하는 거지. 요 가운데 제외한. 맞죠? 그럼 여기에 원소가 딱 1개 들어있다. 이 원소의 개수 1개. 됐어요? 그럼 세 번째 A 차집합 X. 그러면 A에서 X 빼면 여기랑 여기 남죠.
이 두 군데 합쳐서 원소가 3개니까 여기 1개 있으니 여기는 당연히 2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다음 B 차집합 X도 마찬가지죠. B에서 X 빼면 요쪽 2개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에 1개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2개여야겠지. 여기가 되니?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게 A, B, C. 여기 구역은 아직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바깥쪽도 있겠죠? 전체 집합 기준으로 보면. 자, 요렇게 4군데 영역의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남은 구역에. 자, 그러면 처음에 원소의 개수가 8개라고 했으니까 2개, 1개, 2개 들어갔고 여긴 0개야. 그럼 전체 원소가 일단 5개는 확정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3개 남았어. 원소가 3개 남았고 걔네들은 A, B, C, D에 나눠서 들어가면 됩니다. 까지는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지막 조건 하나만 더 보자. X 차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면 X에서 A 제외하면 누구만 남아? C만 남죠. C는 0이 아니란 얘기야. 최종적으로 C는 0이 아니니까 C에는 원소가 1개 이상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X의 원소의 개수의 곱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그러면 최대인 상황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의 곱이 최대이려면 A도 최대한 많이 들어가고 B도 많이 들어가고 C도 많이 들어가야겠죠. C랑 X도. 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의 원소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B에 몇 개 들어가는 게 제일 최대야? 일단 C에는 최소한 1개는 들어간다 했죠. 그럼 C에 1개 들어가고 B에 2개가 나머지 다 들어가면 A도 최대고 B도 최대고 X도 최대겠지. 이해됐냐? 자, 따라서 지금 최대이려면 B에는 원소가 2개 들어가고 C에는 원소가 1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A랑 D에는 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따라서 이 상황에서 이제 최대값 구해주시면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1개, 2개니까 5개.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 1개, 2개, 1개니까 6개. X의 원소의 개수는 2개, 1개니까 총 3개. 따라서 90개. 얘가 최대값이라고 찾아주면 되고요. 당연히 최소는 뭐겠어? 최소인 상황. C에는 1개 들어갈 거고, 맞지? 그 다음에 A랑 B에는 몇 개? 0개 들어가고요. D에 나머지 2개가 다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따라서 D에 2개 들어가고 C에 1개 들어가고 A랑 B에는 0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X의 원소의 개수는 C 하나. 이렇게 나오고 끝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최대 최소의 합은 총 102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꼭 그려야 돼. 벤 다이어그램. 그냥 막 요거 너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A 합집합 B랑 X의 관계를 찾아서 A랑 B가 요렇게 들어가 있고 X가 여기 안에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넣는 애들이 있거든. 오히려 더 헷갈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이렇게 보편적인 그래프로 그리는 게 나아.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9번으로 돌아옵시다. 9번은 기억이랑 니은은 할 수 있죠. 먼저 기억은 그냥 뭐 하면 돼? A가 여기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한 게 지름이다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요거 나오는지 체크해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쵸? 여기까지는 계산했죠. 두 번째, C의 넓이가 최소인 상황은 언제야? 얘랑 기울기 같은 접선의 접점이 A일 때겠지?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최대한 짧을 때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의 접점인 상황이 최소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얘랑 기울기 같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더하기 k꼴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얘랑 얘가 중근을 가진다.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면 접하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k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것까지 판단 가능합니다. 맞지? k가 0이라는 것까지 나왔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이 직선의 방정식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걔가 지름이겠죠? 얘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그거 구해보시면 얘가 아니라 막 20분의 파이가 나올 거야. 그건 할 수 있지?
이거 패스할게. 자 이제 디귿이야. y는 2분의 3x가 원 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점 A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최대값이 9분의 17이냐라고 물어봤거든. 저거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림 잘 봐. 좀 크게 그려줄게요. 이거고 y는 2분의 3x는 애초에 정해진 직선이잖아. 그쵸? 기울기가 참고로 얘보다는 작죠. 그치? 그럼 얘랑 원점을 지나면서 요 녀석이랑 교점이 생기는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할 거야. 그럼 원의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주면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중심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은 포인트는 끝났어. 지금 봐봐. 이 상황에서의 A점의 좌표를 P, Q라고 잡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구할 건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 자 먼저 첫 번째 PQ의 관계식부터 찾자. 그럼 이 P, Q라는 녀석은 요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맞지? 그럼 이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해야 되고 Q는 P제곱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해야 돼. 맞죠? 여기까지 되지? 두 번째 H라는 점 찾아야겠죠. H라는 점을 찾아와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그럼 H라는 점을 찾기 위해서 얘 AH의 기울기 구해서 AH의 직선의 방식 구한 다음에 얘랑 교점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녀석 기울기부터 구하자. AH의 기울기는 뭐랑 같아? 얘랑 수직관계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y는 2x-1이라는 이 직선과 수직인 거니까 접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얘랑 수직이려면 당연히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고 어딜 지나? P, Q 지나죠? x-p 플러스 q가 주어진 직선의 방식 AH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이랑 y는 2x-1이랑 같다고 놓으면 저 교점에 x좌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식 전개해서 정리 좀 하자. 마이너스 2분의 1x 이쪽으로 넘길게. 그럼 2분의 5x는 나머지 정리해서 남기자. 2분의 1p 플러스 q 1 넘겨주면 플러스 1까지 나오죠? 됐냐? 그럼 이제 x좌표 구해주시면 5분의 2 양면에 곱해. 요게 H점의 X좌표. 이해되니? 그 다음 두 번째 Y좌표는 뭐야? 그냥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어디서? 여기다가 Y는 2x-1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맞지? 그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요거 2배에서 1 빼면 돼요. 5분의 2p 더하기 5분의 4q 플러스 5분의 4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H좌표 나왔지? 그럼 이제 마지막 저 중점의 좌표 구해주시면 중점의 좌표는 얘랑 p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중점의 x좌표. 그럼 얘랑 p 더하면 5분의 6p니까 그거 절반 해주면 5분의 3p 플러스 5분의 1q 플러스 5분의 1이 중점의 x좌표. y좌표도 똑같죠? 얘랑 q 더한 다음에 q 더하면 5분의 9q고요. 그거에 절반 해주면 5분의 1p 더하기 10분의 9q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됐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2분의 3x 위에 있다. 즉 y좌표에다 2배 한 거랑 x좌표가 서로 x좌표에 3배 한 게 서로 같다 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여기가 이해되니? 자
자, 라스트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참아. 자, 그래서 y좌표에다가 2배한 5분의 2p 플러스 5분의 9q 마이너스 5분의 1은 여기에다가 3배한 5분의 9p 플러스 5분의 3q 플러스 5분의 3과 같아야 돼. 됐어? 어차피 분모 5 다 날라가니까 2p 더하기 9q 마이너스 5분 아니 5분이 아니라 1은 9p 더하기 3q 더하기 3과 같다라는 관계식 나오죠. 됐니? 그럼 이제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면 얘 이쪽 몰자. 7p 더하기 6q 플러스 4는 0이라는 관계식 하나 나올 거야. 됐습니까?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q가 p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나왔으니까 q에다가 p제곱 더하기 1로 바꿔버리면 p에 관한 2차 방정식 되지? 저거 빼기 아니에요? 어디가 빼기야? 나 어디 6 마이너스 6q 어우씨 그치 됐어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 대입하자. 그러면 7p 마이너스 6q니까 q 대신에 p제곱 더하기 6p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4는 0 싹 다 넘겨버리면 6p제곱 마이너스 7p 플러스 2가 0 나오죠. 여기까지 되니? 됐어? 이렇게 나오죠? 아 아니네 두 개 나왔네. 맞네. 자 그러면 p값의 좌표는 3분의 2거나 2분의 1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럼 p가 3분의 2일 때 q의 값 나올 거고 p가 2분의 1일 때 q의 값도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p랑 q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그 둘 중에서 더했을 때 더 큰 값이 9분의 17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애초에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야. 다만 너네는 이제 9번 위치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었겠지. 그렇죠?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자. 12번 자 12번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A1이 1로만 이루어진 집합 A의 2N은 각 집합 A의 2N 마이너스 3x 이렇게 자 무슨 집합인지 규칙이 보이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네가 이런 집합들 만나잖아? 규칙이 안 보일 거야. 그쵸?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처음에 1부터 차근차근 넣으면서 규칙성을 너네가 직접 찾아야 돼. 이런 문제를 막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이면 그 미친놈이야.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A1은 나와 있어요. A1은 1이야. 1만 들어가 있는 집합. 그럼 A2 구해볼게요. A2는 얘가 무슨 뜻이야? N에다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한다는 얘기는 A1의 원소들을 2배 시켜서 요 집합의 원소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거랑 누구를 합칠 거야? A1이라는 집합을 합칠 거야. 그러면 A1은 애초에 1밖에 없으니까 1을 2배 해주면 얘는 2밖에 안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1이라는 집합을 합쳐주시면 1, 2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보여나? 죽어. 자, 좀만 참어. 덥냐? 더운 사람 없죠? 예찬이 없어도 그래? 너도 내일까지 놀러 갔었어야지. 전략적으로
신성구는 월요일날 개학인데. 자 봅시다. A2가 그래서 1, 2 나오고 끝이야. 맞지? 아직은 규칙 몰라. A3 구해봐. A3 이번엔 여기에다 1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1 대입해주면 A2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을 3배 시켜주시고, 그러면 A2에 들어가는 얘네들 3배 시켜주면 2, 3, 6으로 나오지. 거기에다가 A2를 합친대. 그러면 얘랑 3, 6 합쳐주면 1, 2, 3, 6이죠. 되니?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 A4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되니까 A4라는 녀석은 A3의 원소들을 2배 해주고, 그럼 요거 원소들 2배 해주면 2, 4, 6, 10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A3이랑 합칠 거야. 그러면 1, 2, 3, 4, 6, 12 끝이죠. 무슨 규칙 보이냐? 제일 큰 원소에 무슨 수들? 약수들 집어넣은 거잖아. 이해돼? 지금 보면 AN이라는 집합들은 일단 가장 큰 원소들만 체크를 해보시면 1, 2, 6, 12 이런 걸로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원소들의 무슨 수들? 약수들을 지금 싹 다 집어넣은 거야. 맞지? 그럼 이제 봐봐. 가장 큰 원소만 따져보면 A1에서 A2 갈 때는 몇 배 됐어? 2배 됐고요. A2에서 A3 갈 때는 3배 됐고, 그 다음 A3에서 A4 갈 때는 2배 됐죠. 이거 왜 그래? 이 규칙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짝수 번째로 갈 때는 2배하고 홀수 번째로 갈 때는 3배 하니까 2배, 3배, 2배, 3배가 반복될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가장 큰 요 원소들만 체크를 할 겁니다. 누구의? A30. 됐어? 그럼 A30에서 뭐 중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원소 요 녀석은 얘네들씩 계속 2, 3, 2, 3씩 곱해 나가면 되죠. 여기까지 되니? 그럼 2개 패턴으로 나오니까 그냥 누구만 봐? 애초에 짝수 번째 녀석들만 봐봐. A2의 가장 큰 원소는 2야. 그 다음에 3 한번 곱해주고 2 한번 곱해줄 거니까 그 다음 A4의 가장 큰 원소는 6 곱한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A6의 가장 큰 원소는 몇이 돼 또? 여기다 또 몇 곱한 거야? 6 곱한 거죠. 2 한 번, 3 한 번이니까 맞지? 그래서 7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녀석 A30번째에 나오는 가장 큰 원소라는 녀석은 2에다가 6을 몇 번 곱한 거야? 지금 얘가 몇 번째 짝수야? 15번째 짝수죠. 그러면 첫 번째 짝수에서 15번째 짝수는 6이 총 14번 곱해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6에 14승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즉 얘는 소인수분해 해주면 2에 15승 곱하기 3에 14승 형태로 나올 거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은 결국 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되니까 16 곱하기 15가 NA30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는 되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파악하려면 일단 초반에는 좀 나열을 해봐야 돼. 나열을 해보면서 규칙성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됐고 13번으로 넘어가자. 자, 먼저 3x-4y는 0이라는 직선과 4x-3y-28은 0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 i에 대해서 수선의 발 내렸더니 길이 다 같대요. 그럼 i가 내심이란 얘기죠. 내저번의 중심. 자, 여기가 i고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내심은 별다른 특징이 없어. 딱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각을 2등분 해야 돼. 맞죠? 내심에서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삼각형 내심의 성질은 각 2등분이라는 성질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이제
내심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끝나는 거잖아. 그치? 내심의 x좌표, 내심의 y좌표 구하면 요 삼각형 넓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 2배 하면 끝이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내심의 좌표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심의 좌표는 각 이등분하는 선분의 직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2개만 체크하시면 끝납니다. 원래 얘도 찾았는데 굳이 얘까지 찾을 필요 없지. 얘도 결국은 교점이 다 한 군데서 만나니까. 자, 그래서 그나마 구하기 쉬운 얘를 끼고 있는 x축을 끼고 있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을 구할 거야. 알겠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가보자.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얘를 그냥 x, y라고 잡고 거리가 같다 쓰면 끝나지? 이해되니? 자, 먼저 첫 번째 요 녀석을 L1이라고 하고 요 녀석 L2라고 해서 L1부터 구해보자. L1은 얘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5분의 절대값 3x-4y 요 녀석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그냥 누구야? 그냥 y죠. 어차피 y 값이 양수라는 거 아니까. 맞지? 요게 같다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2개 나올 거야. 절대값이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먼저 플러스면 3x-4y는 5y라는 식 하나 나오니까 결국 여기서 구하는 자취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1 x 형태로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가 5y 형태로 나올 거고요. 넘겨서 식 정리해 주시면 얘는 y는 마이너스 3x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L1은 기울기가 양수죠. 따라서 요게 아니라 이 녀석이 L1의 방정식일 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지. 요게 되니?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도 L2 한번 구해봅시다. L2도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랑 요 거리랑 같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 쓸게요. 5분의 절대값 4x-3y-28과 저 길이 y잖아. 요 둘이 같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도 식이 2개 나오겠죠? 첫 번째 얘가 양수일 때 4x-3y-28은 5y. 얘 넘겨서 식 정리해 주시면 8y가 얘네들이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28은 5y. 그럼 여기에서 또 넘겨서 식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4로 두 번째씩 나옵니다.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 거니까 당연히 얘는 아닐 거고 요게 두 번째 L2다 라고 체크하면 되지. 그럼 끝났죠? 이제 뭐 하면 돼요? 얘랑 얘 교점의 좌표 구하면 되니까 3분의 1 x와 마이너스 2x 더하기 14가 같다. 넘기면 3분의 7x가 14니까 x 좌표는 6, y 좌표는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자 2. 이렇게 해서 6,2가 내심의 좌표입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6이 12 구하면 끝나. 어차피 요거 돌려서 그냥 여기다 붙여버리면 직사각형이잖아. 그쵸? 정답은 12. 됐지? 내심은 무조건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심 성질 나오면. 자, 다음 14번. 자, 30개의 원이 나와 있고요. 직선 하나 나와 있고 얘네들이 일상면에서 만나는 원의 개수를 구하래. 그냥 교점이 단순하게 생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면에서 교점이 생겨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일단 한번 보자. 지금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의 크기는 루트 r인 거지.
루트 r이 반지름이야. 자, 그 다음에 그건 아직 r 때문에 정확히 모르니까 직선부터 정확하게 그리고 가자. 직선의 방정식은 y절편이 4분의 15고요. x절편이 3분의 15니까 5.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봐봐. 이 녀석은 r이 1일 때부터 보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r의 값이 점점 커질 거야. 반지름이. 그러면 어느 순간 처음으로 만나? 접하는 순간 일사분면에서 처음으로 원이 만나죠. 직선이랑.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는 순간은 요렇게 접하는 순간부터 교점이 생길 거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 얘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 반지름보다 커져. 그러면 얘는 아직은 일사분면에서 교점 생기죠. 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도 어때요? 여기를 지날 때도 어차피 여기에서는 이제 교점이 일사분면에서 안 생기는데 이쪽 때문에 생기죠. 언제까지 생겨? 딱 반지름이 5,0을 지나기 직전까지 생깁니다. 5,0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안 생겨요. 우선 이해돼?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교점이 계속 생길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찾을 범위는 이 범위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누나지 알겠니?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접하는 상황부터 봅시다. 접하려면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5분의 15가 반지름 루트 씌운 거랑 같죠? 루트 r이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되니? 안 되는 사람? 됐어? 안 됐지, 그치? 뭔가 두려운 거리더라. 자, 다시. 지금 무슨 상황이야? 첫 번째, 요 케이스 보는 거야. 이 케이스는 지금 접하는, 원이랑 요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지. 원이랑 직선이 접하려면 요 원점,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중심인 0,0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야. 거리 공식 써주면 5분의 00 대입한 거에 절대값이니까 그냥 15 나오지. 그래서 얘가 반지름 루트 r이다. 즉 얘는 3이니까 r의 값은 얼마? 9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 자, 따라서 r은 9일 때부터 교점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일사분면에서 언제까지 생겨? 반지름이 5 되기 직전까지라고 했죠. 반지름이 5 되는 순간이 루트 r이 5인 순간이니까 r은 25인 순간이지? 그럼 25보다 작아질 때까지 25가 되는 순간부터 안 되니까 몇 가지? 24까지 교점이 생기겠죠. 이해됐냐? 자, 따라서 얘네들의 전체 개수 구해주시면 9부터 24까지가 몇 개인지 찾아주면 정답. 어렵지 않지? 됐고요.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 형태 왜 오늘 참견 안 하냐? 네? 왜 여기 와서는 참견 안 하냐? 아니 아직은 분위기가 좀 무서운데요? 무서워. 월터는 좀 상황 다르죠? 아니 쌤이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쌤은 여기 가서 훨씬 아니 그런 말 하면 또 월터에 좀 주말반 수업하면 몰라 나는 재밌는데 애들이 별로 안 재밌어요. 애들 표정이 뭐고 있었지? 15번. 자, 15번 보면 A, B, C, D 사각형에서 AB의 길이가 4, BC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요래 나와 있고 요 내부에 점 P가 하나 있고요. P에서 A까지, P에서 C까지. 그 다음에 수선의 발.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A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44다. 그 다음에 성분 PQ 플러스 PR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요게 문제거든. 해봅시다. 딱 봐도 좌표평면 잡고 가는 거지. 그렇죠? B점을 원점으로 봐서 여기 X축으로 보시고 여기 Y축으로 보시면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P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자. 그럼 A, B라고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좌표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을 AB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여기 0,4 여기 8,0 자, 따라서 이 녀석은 A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플러스 CP제곱은 A-8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걔가 44라고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이 식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거 무슨 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야. 맞지? 자, 전개 좀 하자. A제곱이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64 플러스 B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은 44. 됐죠? 그래서 이거 싹 다 넘겨서 정리해주면 일단 상수항부터 좀 정리 좀 하자. 요거 해서 20, 36. 오케이. 그럼 양변 2로 나눠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8은 0. 됐지? 마지막 완전식으로 바꿀게요.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16 더하기 4니까 2까지 됐죠? 됐니? 자, 결국에는 지 A, B라는 녀석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인가? 중심이 4,2고 얘가 무슨 뜻이냐면 x-4의 제곱 y-2의 제곱은 2다 라는 원 위에 A, B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따라서 중심이 4,2니까 이 직사각형의 한가운데 자, 여기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짜리인 원 위에 요 원 위에 점 P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P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PQ의 길이는 요게 X좌표니까 A일 거고요. PR의 길이는 요 녀석의 Y좌표죠. 맞지? 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얘 녀석을 그냥 K라고 잡으면 우리는 K의 최대 구할 거죠. 오케이? 자, K의 최대 구할 거야. 그럼 B는 꼴로 한번 고쳐봐. 자, 요거거든. 얘도 봐봐. 우리 여기서 이 녀석을 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라고 봤죠. 그럼 얘도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있는 점이 A, B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이 A, B라는 녀석은 요 직선 위에도 있고 요 원 위에도 있다는 얘기죠. 됐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직선과 이 원은 반드시 뭐가 생겨야 돼? 교점이 생겨야겠지. 그래야 두 도형 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죠. P가. 무슨지 알겠니?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직선의 Y절편이 최대가 되려면 교점이 생기는 상황에서 Y절편이 최대야. 어디서 만나야 돼? 위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요 직선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교점만 생기면 되니까. 됐어? 근데 그 중에서 Y절편이 최대이려면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위쪽에서 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어쨌든 K라는 녀석은 최대가 되려면 접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캐치했으니까 뭐 하면 돼?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루트 2 나온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자. 루트 2분의 4,2 대입한 거의 절대값은 K-6의 절대값으로 나올 거고 걔가 루트 2다. 즉 K-6의 절대값은 2인 거니까 K는 8이거나 4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죠? 그러면 최대인 상황은 K가 8일 때 최소인 상황은 K가 4일 때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지금은 최대인 상황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값은 8이고 우리가 구하는 정답도 8입니다. 됐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응. 자, 다음.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너는 왜 힘드냐? 네. 1등 대답 잘하네. 그러면 17번까지만 하고 쉬자. 괜찮죠? 17번까지 하면 대략 한 55분쯤 되지 않을까? 지금 쉴래? 그래요, 지금 쉬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힘드니까. 어? 그래. 나 이거 싹 다 계산 실수. 저기다 11 해가지고 5, 3 해가지고 딱 됐는데 8 되니까 어떤 거? X-Men 사이즈고 Y-Men 사이즈 15번? 나 15번 그냥 X, Y로 두고 원하는 그냥 세로 그려서 했어. 1 해가지고 5, 3 넣었죠. 그러면 8이 최대값이시겠죠. 예. 수행이야? 봐달라고? 오늘 클리닉 안 올 거야? 와야죠. 클리닉 시간 봐주면 안 돼? 아, 그때 보여주기 귀찮아서? 아, 나도 지금 하기 귀찮은데? 사람. 응, 1차는 됐고 2차 어, 2차도 됐어요. 근데 2차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 건 알지? 그러니까 외접원 나오잖아?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럼 요 외심은 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아마도 지금 시원이 너가 푼 게 정답이긴 할 거야. 근데 요렇게 접근할 수도 있기는 해. 그래서 요 직선의 방향이랑 요 직선의 방향 찾아서 요 중심 찾은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한 점 사이 거리 두면 돼요. 이게 더 빠르긴 할 건데 수행평가면 요렇게 쓰는 게 맞아. 왜냐면 이게 이거는 결국엔 수직이라는 직선의 방향식 들어간 단원이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하는 게 맞아. 객관식은 요렇게. 알겠죠? 내일 오전에 있어요. 오후에 우리 수업 있어. 우리 이 수업이잖아.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6시 반에는 없어요. 클리닉 언제 돼? 저녁 6시 반은 오늘 클리닉 시간이 딱 3번 정해졌어. 화요일 6시 반에서 12시가 아니고 10시. 토요일도 똑같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 반. 이때밖에 안 돼요.
언제 올 수 있어? 뭐다? 토요일 저녁에? 겨울이 지금 가을 강하죠.
10분 안 됐냐? 안 됐어요. 언제 줬는데? 너 일단 안 됐다고 던지고 보는 거지. 아니야, 진짜 안 됐어요. 지금 한 2분 어? 나왔네요. 지금 아직 한 5분 한 있었어? 5분 정도 남았어요. 이거 웃는 거 보니까 아니구만. 5분 아닌 거 3분 3분. 43분. 네, 43분 오케이. 됐어요. 2분. 저 시기 말고 이 시기를. 저 시계로 53분에 시작하잖아. 알겠어요. 알겠죠? 이미 춤을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아 슬프다. 아 그럼 선생님이 이득 아닌가요? 아니 쌤 너무 힘들어요. 야 뭐했던 얘기로 아니, 계약했잖아요, 계약. 계약했다. 근데 계약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쌤은 계약 안 하셨잖아요. 그치? 난 너네가 계약하면 내가 더 행복해. 오전 수업이 사라지잖아. 재정반 수업만 하면 돼요 지금은. 쌤 어제 시위 갔다 오셨어요? 강화문에서 했다던. 응? 시위 갔다 오셨어요? 시위를- 강화문. 시위? 네. 강화문에서 시위 하셨다. 강원에 시위를 했었어. 쌤 거기 갔어요. 거기 저 뭐냐 어디지? 비바이오디 파크? 스키 타고 오셨어요? 아니 스키를 왜 타 지금? 리조트. 아. 쌤 8월 15일 광복절 전날이 결혼기념일이라 우와. 와이프랑 14, 15일 놀러 갔다 왔지. 좀 그래서 폰 까셨어요? 못 갔지. 야,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오픈할 수 없어서 이제 지금 언제 아니 오픈? 논리를 제대로 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왜? 아니 그 아무런 비싼 논리가 안 통해. 쌤 와이프는 세무 회계 쪽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 거는 무조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 불필요한 소비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비상금으로 270만 원 썼어. 불필요한 소비를 했어. 영원히 감출 수 있으면 감추겠는데 세무회계 쪽 하는 사람이라 내년에 세무신고 할 때쯤 되면 무조건 걸릴 거야. 가방도 불필요한 소득 아닌가요? 네. 가방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좀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봐. 안 얘기했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는 와이프는 당당해. 와이프는 270, 300을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가 돈 관리하고 막 이런 세무생물학 이런 거 다 지가 하니까. 나는 철저하게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너네랑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폰을 나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야. 쌤 그냥 지금 폰을 실수로 떨어뜨리셔서 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안 돼. 왜냐면은 폰 중고로 팔아야지 조금이라도 근데 폰 이렇게 안 쓰는 게 감가가 되지. 무의미한 소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내 폰에 관해서 관심 갖지 마. 쌤 와이프 저 유튜브도 못 보게. 혹시 안 쓰실 거면 못 쓰실 거면 아니야. 결국엔 쓰긴 할 거야. 언젠가 바꿀 거야. 그냥 싸게 당근에 올라오잖아요.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당근에. 사이에 신상이 올라오면 그만큼 배 아픈 거 없잖아.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아직 용기가 안 나는데. 자 합시다. 16번부터 볼게요. 16번. 자 16번은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 먼저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 이쁘게 K에 관해서 묶어줬어요. 그러면 쌤이 항상 미지수 하나가 포함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그 미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부터 찾으라고 했지. 그럼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은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순간인 거죠? 맞죠? 자, 따라서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 여기다 2배 좀 하자. 4x-2y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과 요거 x-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둘을 빼주시면 3x 플러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1,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대입하면 y는 0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요? 자 따라서 얘는 k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0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직선들은 여기를 고정을 해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거잖아. 맞지? 됐냐? 이거 잘 봐봐. 그럼 기준은 어디로 나눠야 돼? 여기 지날 때랑 여기 지날 때로 케이스 나누는 거 알겠어? 경계를. 자 봐. 여기를 지난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될 거야. 요렇게. 그럼 여기가 P가 되고요. 여기가 Q가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지난다고 보면 요렇게 지날 거고 여기가 P일 거고 여기가 Q일 거야. 자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P랑 Q는 X는 1일 때랑 X는 4일 때 PQ 점들이 나오겠지. 얘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얘네들을 벗어나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PQ가 여기서 생길 거고요. 이 밑에 쪽으로 넘어가면 PQ가 이 아래쪽에 생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PQ의 길이가 지금 뭐일 때야? 선분의 길이가 최대인 상황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밑에 쪽이랑 위에 쪽을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왜?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작아지잖아 길이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상황보다 더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길이가 최대이려면 어디 지날 때다? 4,5 지날 때가 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애초에 x 사이의 간격은 3으로 동일하죠. 그럼 y좌표의 차이가 클수록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네. 이해돼? 기울기가 최대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기울기가 최대이려면 결국 4,5를 지나는 저 상황이 최대인 상황이겠죠? 이해됐니? 자, 따라서 4,5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4,5를 지나는 상황이 PQ의 선분의 길이가 최대인 상황이고요. 그럼 그때 K 값이 나올 거고, 그럼 그때 K 값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요점 찾은 다음에 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이해되냐? 안 된 사람? 시원 뭐 괜찮니?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아니야? 오케이 알겠어. 자 넘어갈게요. 17번. 자 17번 문제 이거 딱 보자마자 2024, 2024, 2025, 2025야. 이런 문제 나오면 순환이야. 무조건. 순환하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 나오면 한 두세 개 정도 건드려보고 그냥 아 순환하는 형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답 찾으면 끝나.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쉬워요. 자 보면 이제 하나씩 가보자. 첫 번째 A3의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찾자. 자 일단 좌표만 신경 쓰자. 지금 보니까 A3가 A, B라고 주어져 있고 AN이랑 BN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래. 그럼 여기서 B3의 좌표도 구할 수 있죠. B3의 좌표는 얘랑 위치 바꾸면 되니까 B, A가 될 거고요. 여기가 되지?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규칙으로 A4를 찾아보자. A4는 N이 지금 홀수일 때지 3일 때죠. 그치? N이 3일 때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B3의 좌표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땡기면 돼요. 마이너스 이만큼. 이해됐죠?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면 B-2,A가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4의 좌표는 다시 한 번 더 A4랑 B4는 서로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니까 두 X좌표, Y좌표 바꿔주시면 A,B-2 형태로 나올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A5의 좌표 찾자. 언제까지 찾아? 순환되는 꼴이 나올 때까지 찾는 거야. 알겠죠? 아직은 순환되지 않았으니까 A5 찾아주시면 A5는 이제 N이 4일 때니까 밑에 N이 짝수인 상황이고 A5는 B4의 좌표를 Y축 방향 이만큼 끌어당긴 거야. 그럼 얘를 Y축 방향 이만큼 가면 A, B로 다시 돌아왔네. 맞죠? 그러면 또 시작이죠. B3는 B, A. 그 다음 거는 A 뭐야? B3가 A6은 또 B-2, A. B6의 좌표는 A, B-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얘가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 n의 값이 홀수일 때는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가 짝수일 때는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가 이렇게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두 개 반복이니까. 여기가 이해됐어? 자, 그럼 끝났습니다. A2024는 짝수니까 2점의 좌표인 거고 B2024는 짝수니까 2점의 좌표. A2025는 홀수니까 요점의 좌표, B2025는 홀수니까 요점의 좌표. 이 네 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뭘 구하는 거야? 넓이가 40이라는 거 이제 신경 쓰면 됩니다. 이해됐어? 자, 이제 좌표 평면에다 좀 나타내 봅시다. 저 네 점만 찾으면 돼. 자, 먼저 A, B라는 녀석은 A, B. 여기 Y-1은 밑에 있죠? 왜? A가 B보다 크대. X좌표가. 그치? A가 B보다 크려면 요 밑에 어딘가에 A, B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여기 점의 좌표가 b, a가 될 거고 됐죠? 자 다음 이 녀석을 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당긴 거 여기가 b-2, a가 될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여기가 a, b-2까지 나오겠지. 그러면 사각형은 요거 말하는 거네. 됐어요? 됐죠?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딱 봐도 뭐야? 요렇게 해서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에서 작은 직각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지? 약간 되니? 그럼 큰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여기 x좌표는 a고요. 여기 x좌표는 b-2라는 거 찾아놨으니까 빼면 한 변의 길이 되겠지? 그래서 빼주면 2분의 1 곱하기 a-b 더하기 2에 제곱해주면 큰 삼각형의 넓이 맞지? 그럼 마이너스 이번엔 요 작은 삼각형 넓이 구하자. 그러려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죠? 여기 x좌표가 필요하지? 그럼 여기 x좌표는 b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또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제곱으로 나오죠. 이해됐어? 요 결과가 얼마다? 사각형 넓이 42다. y좌표의 차이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해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a-b를 그냥 한 방에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뭐 해주면 돼? 치환하면 되죠. 다 a-b 꼴이니까. 그래서 a-b를 x로 치환해 주시면 양변에 2 곱하고 정리 좀 해줄게.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84와 같다. 요거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4x 플러스 4는 84니까 x는 20으로 그냥 한 방에 찾아주면 끝. 됐죠? 무조건 이런 미친 숫자 나오면 순환꼴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환하는 형태만 찾으면 돼. 할 수 있겠지? 넘어갑시다. 자,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18번은 안 할 겁니다. 18번은 넘어갈게요. 19번은 혹시 2번의 정답을 18이라고 한 사람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2번만 해설을 할게요. 이게 대충 딱 보고 나서 아, 이 상황이 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입해버리면 틀려. 꼼꼼하게 찾아야 돼. 자, 자, A, B, C의 좌표가 다 나와 있고요. 4,4부터 시작해서 2,4, 4,2.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세 점으로 둘러싸인 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당연히 최대는 어떤 상황이야? 이거 잘 봐봐. 이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얘는 어차피 이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가 다 어때? 같죠? 맞지? 대칭시키고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게 나와 있는 삼각형의 넓이 4개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 4개 합이 최대가 되려면 요 넓이가 최대일 때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넓이가 최소인 상황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P점의 좌표 x, y 좌표의 곱이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만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P점의 좌표를 뭐 예를 들어 a, b라고 잡으면 a 곱하기 b가 최대인 상황과 최소인 상황을 체크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최대인 상황은 그냥 요점 지난다 하면 되긴 하거든. 자, 이제 최소인 상황이 문제야. 최소인 상황은 여기에서 얘가 딱 여기에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원처럼 나올 때야.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다 같으니까 얘네들을 이으면 이런 원 형태 나오겠죠? 그럼 원이 저기서 접할 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무조건 식으로 가야 돼. 우선 A랑 B의 곱이 최소이려면 여기 선분 위에 있을 때라는 것까지는 파악되니? 여기까지는 파악되죠? 자, 만약에 저 선분 위에서 최소가 되려면
쟤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x 더하기 y는 6이죠? 맞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그냥 x랑 y 더한 게 상수값이다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6이라는 직선이고요. 당연히 x랑 y 좌표들은 2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돼. 이해됐지? 즉 a, b도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소인 상황에서 a 플러스 b는 6이다. 여기서 산술기하 쓰면 망하는 거야. 곱의 최대일 때가 산술기하야. 합의 최소일 때가 산술기야. 지금 우리는 곱의 최소 구해야 되죠? 산술기하 아니야. 너 산술기하 했지? 그럴 줄 알았어. 자, 산술기하가 아니라 얘는 뭐 쓰는 거야? 그냥 a 곱하기 b의 최소값 구한다고 했으니까 문자 하나로 넘겨서 b는 6-a다 바꿔주고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맞죠? 단 a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 사이에서. 이해되니?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죠.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3에서 꼭점을 가지니까 2부터 4까지면 대칭 형태로 딱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경계에서 최소겠구나라는 거 판단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A가 2 또는 4일 때 그냥 A가 2일 때라고 하자. A가 2일 때 B는 4 나올 거고 요 상황에서 최소다 라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최소값 둘이 곱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돼? 절반 한 다음에 4배 해주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 4개 나오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20번 질문인 사람 없죠? 21번 질문인 사람. 오케이. 21번 봅시다. 21번 조건이 너무 많이 나왔어. 과조건이야, 과조건. 너 귀찮아서 안 했지? 어? 안 풀어봤어 아직? 풀어봤는데 안 돼? 오케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A점의 좌표가 A, B, 그다음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 그리고 C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수선의 반을 내려서 요 수심 D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1이라고 잡았다.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결국 요 좌표만 구하면 사실상 끝나는 거지. 그쵸? 그래서 A, B 좌표만 구하면 되고 뭐 어렵지 않아요. 수직 관계들 나와 있잖아. 너네 수심에 대한 성질을 쓰는 게 아니라 수심에 대한 성질 뭐 대단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얘랑 기울기가 수직이다 이런 거 쓰면 돼. 맞지?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얘의 기울기랑 얘랑 요점 연결한 녀석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주면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1은 요 둘 사이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역수관계다. 요 둘 사이의 기울기는 8분의 마이너스 4 나오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2 나와야겠네. 그래서 A, B의 관계식 하나 나왔지?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맞아? 그럼 식 하나 더 찾는 건 뭐만 찾으면 돼요? 그냥 편하게 요걸로 가자. 요 직선이 여기를 지난다 하면 되죠? 맞냐?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요 녀석과 수직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A와 C 사이의 기울기, 요 녀석의 기울기는 A-4분의 B 플러스 4가 되고 따라서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얘랑 마이너스 역수관계죠? 그럼 Y는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A-4가 기울기가 되고 지나는 점 요거 쓰면 되지. 이해됐냐? X 플러스 4 요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A,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니까 둘이 연립하면 A, B 끝나. 이해됐어?
그래서 수직 조건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 역수관계 말하는 게 제일 많아. 그 너네 이번 과정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22번 어려웠지. 두원 C1 자, 이렇게 두원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문 여기 위에 있는 점 A, 여기 위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잡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지금 A점을 A, B라고 잡은 상태에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Q가 그리는 원의 방정식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자, 일단 다른 거 떠나서 1번 문제만 좀 보자. 1번만. 22번에 1번. 지금 얘를 원래는 A가 C1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거든. 그쵸? 근데 움직이는 점으로 잡고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1번에서 팁을 준 거야. 그냥 A, B라고 고정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라고 한 거야. 이해됐어? 일단 그림을 좀 그려줄게. 자, 저 원들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짜리 원 하나랑 8, 12, 16. 두 번째 C2는 중심이 16,0이고 반지름이 8짜리 원이니까 뭐 요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되죠? 그럼 여기 원 위에 요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A점이라고 잡은 거고,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B점이라고 잡고, 얘네 둘 사이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잡을 건데, 원래는 둘 다 움직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동점인데 지금 얘를 A, B라는 고정된 정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1번 상황은. 이해됐니? 자, A, B라는 고정된 점과 이제 B라는 점과의 1대3 내분점을 Q라고 잡는다. 그 다음에 이 Q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A, B에 관한 식으로. 즉 뭐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인 거죠. Q점이라는 움직이는 점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해돼? 됐어? 자, 그럼 이제 자취의 방정식 구합시다. 자취 방정식은 항상 움직이는 점 기준으로 미지수를 잡아주시면 돼요. B점의 좌표 모르니까 얘를 P, Q라고 잡을게. P, Q. 자, 그러면 A, B의 1대3 내분점의 좌표는 4분의 1 곱하기 B의 X좌표 P 3 곱하기 A의 X좌표 3A 4분의 1 곱하기 B의 Y좌표 Q 3 곱하기 A의 Y좌표 3B.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그러면 Q점의 좌표인 거고, 얘 자취의 방정식 구하려면 요 X좌표를 뭘로 잡아? X로 잡고, 요 Y좌표를 Y라고 잡아서 X, Y의 관계식 찾는 거죠. 맞아?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 P와 Q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필요해요. 이해되니? P, Q의 관계식이 뭐야? P, Q는 요 원 위에 있다죠? 맞니? 원 위에 있으니까 P, Q에 관한 관계식은 뭐가 돼요? P-16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64라는 관계식이 성립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녀석들을 P는 꼴로 또는 Q는 꼴로 고쳐서 집어넣어버리면 X, Y에 관한 자취의 방정식이 완성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자, 이제 정리하자. 여기에서 P는 꼴로 정리하면 P는 4x-3a일 거고요. Q는 4y-3b죠. 이 녀석들을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 최종적인 자취의 방정식은 4x-3a-16의 전체 제곱 4y-3b의 전체 제곱의 값이 64라고 나올 거고,
원방이려면 x, y 개수의 값이 1이어야 되니까 4 뽑아내자. 오케이? 자, 4 뽑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16에 x-4분의 3a 플러스 16 전체의 제곱 16에 y-4분의 3b의 전체 제곱은 64다. 양변 16으로 나눠버리면 최종적으로 x-4분의 3a 더하기 16의 제곱 y-4분의 3b의 전체 제곱이 4까지 나오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점 Q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취의 방정식 조심해야 돼. 자취의 방정식이 너네 문자가 여러 개로 나올 때는 무조건 한 점, 정점과 움직이는 동점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그럼 이 동점에 대해서 얘에 관한 관계식을 찾고 움직이는 점에 관한 관계식, 그 다음에 자취를 x, y라고 바꿔서 걔네 x, y에 관한 관계식으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알지?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다음 1번의 정답은 요거.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면 2번은 1에서 구한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구한 원의 중심은 C의 좌표는 4분의 3a 더하기 16, 4분의 3b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고 얘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래. 자, 이제 이 녀석의 자취를 구한다는 얘기지. 얘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 그럼 얘를 자취로 볼 거면 다시 한 번 더 얘를 뭘로 봐? x좌표로 보고 얘를 y좌표로 본 다음에 x, y 관계식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 와서 가자. 얘를 x로 본다는 얘기는 3a는 4x-16이고요. a는 3분의 4x-16이다. 그 다음 b도 마찬가지. b는 3분의 4y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을 AB에 관한 식이 하나 필요하죠. AB는 어디 위에 있는 점? C1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또 집어넣어 주시면 결국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6이라는 요 관계식에다가 얘네들 X, Y에 관한 식들 집어넣으면 끝나겠지? 됐죠? 자, 그럼 집어넣자. 그럼 뭐 나와? 요 녀석의 제곱 3분의 4로 묶을게요. 9분의 16에 x-4의 전체 제곱.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제곱해주면 9분의 16에 y의 제곱은 16이다. 그러면 16 날려버리고 양변에 9 곱하면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라는 관계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원C 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은 얘까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되냐? 됐어요? 자, 이제 라스트 3번이 중요하거든. 근데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 구하시오 해서 대부분 애들이 실수하는 게 딱 요거 찾고 9파이다 하고 끝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 얘가 점 P야? 아니죠. 얘는 지금 잘 봐봐. 원래는 점 P는 요 Q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Q가 움직이는 Q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녀석의 자취의 방정식이 지금 얘야. 그래, 이해되니? 그래서 얘랑 쟤가 나타내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 봐봐. 얘는 중심이 뭐다? 4,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이야. 요 원 위에 누가 있는 거냐면 요 녀석 Q점의 좌표가 있는 거야. Q점의 좌표? Q가 존재할 수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있는 거야. 미안해. Q가 존재할 수 있는 Q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뭐였어? 요거였죠. 여기 원 위에 Q점이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중심들이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2짜리의 원이죠. 그럼 Q가 존재할 수 있는 원 중에 하나가 반지름이 2짜리로 요렇게 중심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Q는 요 파란색 원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Q랑 P는 결국 동일한 좌표들이죠. 이해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을 쭉 돌려주면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녀석들이 색칠되는 구역은 요 가운데랑 바깥쪽 여기 안쪽이 색칠되면서 자취들이 채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P가 존재하는 영역은 결국 큰 원의 넓이에서 요 작은 원 넓이를 뺀 도너츠 모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 요 작은 원, 하얀색 원의 반지름이 3이었고요. Q가 존재할 수 있는 원의 반지름이 2였으니까 결국 둘을 합친 5가 가장 큰 원의 반지름. 따라서 25파이에서 안쪽 원은 3에서 이제 2를 빼주면 되겠죠? 반지름이 1짜리니까 파이 빼주시면 P가 존재하는 영역 24파이. 이해됐니? 이해됐죠?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은 그냥 요것만 하고 끝내자. 두 문제. 시간 되게 애매하게 남기는데. 몰라. 시간 애매하게 나오면 오답부터 쓰다 가자. 왜? 바로 집으로 보내달라고? 아니 다음에 학원 뭐? 있잖아요 다들. 다음에 학원이야 있겠지. 원래 우리 그러면 5시까지잖아. 그럼 다른 거 할게요. 오답부터 말고. 잘 오답부터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쌤도 그게 나는 줄 알았는데 성태가 싫대. 아니야. 좀 아쉽네. 성대가 못 얻는 것 같아요. 친구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23번 봅시다. 야, 23번은 야, 너네가 이거를 시간이 부족해서 23번이랑 23을 못 풀었잖아? 그럼 너무 점수 그냥 날리는 거야. 23번 너네 해석해봐. 이거 잠깐 보면 A는 저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도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A 교집합 B는 둘의 교점 말하는 거지. 첫 번째 원 위에 있으면서 두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맞니? 그럼 두 원의 교점과 C라는 직선의 합집합이 C가 되려면 두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원의 교점들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그냥 빼면 돼요. 맞지? 이거는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 무슨 이해되죠? 아닙니다. 눈으로 풀지 마세요. 성적이 너는 눈으로 풀면 무조건 실수하니까 그냥 써. 자, 23번 다시 볼게. 그래서 A부터 보면 A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야. 두 번째, B라는 원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니까 얘도 요렇게 지나면서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2짜리인 원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점과 요 점 교점 말하는 거고, 맞지? 그러면 이 교점과 C의 합집합이 C이려면 C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돼요. 즉 얘가 Y는 mx 더하기 n이란 얘기죠. 그치? 그러면 원과 원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그냥 바로 빼버리면 되니까 A에서 B를 그냥 빼주시면 Y는 꼴로 고쳐주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되지? 저는 넘어갈게 이제. 자, 다음 24번. 자, 24번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한다. 1, p, q, r 순으로 커지고요. 자연수 pqr이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aq와 ar의 합집합은 a8과 같다. 두 번째, ap와 ar의 교집합은 1이다. x와 A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닐 때 AP와 AR의 합집합의 진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진 부분.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봐봐. 1PQR 순으로 커진다고 했고 AN을 N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일단 A8은 그냥 알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치?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 4, 8이야. 그러면 얘랑 얘를 합쳤더니 이거 나온다는 얘기는 Q랑 R은 뭐여야 돼? 8의 약수들이어야 되죠. 맞냐?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Q랑 R이란 녀석은 8의 약수여야 돼요. 이해되니? 근데 Q랑 R은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2, 4, 8 중에서 하나겠지. 각각. 됐죠? 따라서 이 중에 두 개 골라주면 걔가 Q랑 R 될 거야.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오죠? 심지어.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AP와 AR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밖에 없어야 돼. 원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둘의 의미는 결국 공약수란 의미지. 얘의 약수이면서 얘의 약수인 거.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서로소란 얘기죠. 됐어? 따라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은 P랑 R은 서로소란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애초에 R이 될 수 있는 건 2, 4, 8 중에 하나니까 P는 홀수여야겠죠? 2, 4, 8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그럼 P가 가능한 건 첫 번째. 1보다는 큰 홀수여야 되니까 첫 번째 P3 가능하죠. P가 3이면 R은 얼마여야 돼? R? Q는 얼마여야 돼? Q는 4일 수밖에 없지. R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8일 수밖에 없습니다. 3보다 큰 8의 약수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P가 5면 이제부터 돼 안 돼? P가 5면 애초에 남는 게 8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 따라서 Q랑 R은 될 수 있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 말고는 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PQR까지 정리 끝났고, 마지막 이 두 가지 조건 좀 활용하자. 먼저 AQ는 이제 AQ는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P와 AR의 합집합은, 자, AP는 3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3. AR은 8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 4, 8. 그러면 AP와 AR의 합집합은 1, 2, 3, 4, 8이죠. 됐니? 여기가 되죠? 자, 이제 이 녀석의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이 X야. 맞죠? 근데 이 녀석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얘와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이 1, 2, 4 중에서는 적어도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없는 건 안 되는 거야. 무슨 이해됐어? 그럼 X라는 집합 안에 1, 2, 4부터 결정하자. 1, 2, 4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이고요. 그 중에서 다 빠지는 한 가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되니? 자, 그럼 1, 2, 4는 해결 끝. 이제 3, 8 남았죠? 3, 8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잖아. X 안에. 그치? 그래서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2의 제곱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 지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 다 들어가 있는 경우.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 하나 제외해주면 끝. 오케이? 자, 그래서 8-1, 7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27까지 하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막상 또 들으니까. 애매하게 한 30분? 30분? 자, 손들어. 나는 우리 저 빨간색 기출문제집 그거 풀고 싶다. 오답노트 하고 싶다. 힘드십니까? 다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50분에 끝내줄 테니까, 알겠지? 50분까지는 오답노트를 하면서 오늘 수업 들었던 것 중에 모르겠거나 좀 이해 안 됐던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알겠지? 다시 설명해줄게. 그럼 오답노트를 끝낸 사람 먼저 가도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 더 푸세요. 숙제. 너는 1등 수학 푸시고 남은 친구들은 우리 A 기출문제집 빨간색 교재 그 짝수건들 이어서 풀면 됩니다.